자, 그 다음 8번요. 주택관리사 등의 이제 자격 취소 한번 보실까요? 주택관리사 등의 이제 자격 취소에 대해서, 지금은 8번. 주택관리사 등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뭘 보고자 하냐면, 지금 방금 전 시간에,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자격 취득 경로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 또, 될 수 없는 결격사를 살폈습니다. 그럼 결격사 이거 없던 주택관리사나 보의 자격을 취득해서 공동택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으로 공동택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법에서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또는 사유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자, 8번의 동그라미 1번에서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하나 보실 거죠. 그러면 주택관 자격 취소인데 지금 여기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정리하는데,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여기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한다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기도 반드시죠.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한다. 자, 그러면 사유는 지금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격을 취소할 거냐. 그래서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에 기역부터 리을까지 그리고 시옷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는 보니까 기역부터 리을이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리고 시옷의 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시옷 중에 요 시옷 중이라 그래서 총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첫 번째 가보니까 기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이제 보시면 좀 주의할 게 하나요. 니은 하나 좀 주의하실 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요. 근데 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인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어떤 사유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요. 그럼 관리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인한 금고의 형의 선고는 관계가 없고 뭐에 관한 것은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입니다. 니은, 디귿. 디귿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했다. 디귿은 이중 취업을 하는 게 적발됐다면 자격을 취소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디귿. 그 다음에 니을.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공동택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별에 따라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주택관리사 등은 그 행정처분 기간 동안 주택관리 업무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시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라면 해서 총 나와 있는 대로 5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에서 5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5가지를 제외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한 것들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별에 따라 판단을 해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또는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자격 또는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여기도는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리하실 건 몇만 일단 먼저 기억하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유 5가지를 정리하시자. 그래서 8번에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유 5가지를 정리했고요. 여기도 지금 109페이지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110페이지 있죠.까지 해서 세부적인 관련 기준은 일반하고 개별 규정에 따른 박스표는 여기도 다음 시마 때 이 박스표도 한번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 나와 있어요. 9번에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여기는 보니까 주택관리업자 등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택관리업자 등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한 등이란 건 주택관리업자는 분명히 들어갔을 거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관리사무소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건 교육 대상자가 주택관리업자가 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배치된 주택관리사무소에 배치된 누가 관리사무소장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은 누가 포함됐다?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뭐라고 했다?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도 교육규정은 지금 9번부터 해서 우측에 11페이지 111의 상단까지 9번, 10번 이전까지 나와 있는데 교육은 여기서는 두 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뭐 세부적인 다 정리할 필요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택관리업자 등의 여기 교육에서 일단 두 가지만 정리해요. 두 가지. 그럼 그 둘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되는 게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이 그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 둘 중에 하나 정리하실 게 먼저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을 교육을 합니다. 누가 교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책임이라기보다는 교육 실시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그 교육의 실시권자다. 이제 그래서 실시권자가 되는 자를 먼저 구분하자. 그래서 시도지사 관련해서 자, 9번의 1번을 봅니다. 1번. 자, 1번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받아야 한다. 자,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는 소장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문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먼저 선 하나 뭘 정리하자. 실시권자가 누구더라? 시도지사가 교육 실시권자가 되는 거고 하나 방금 보았던 지문 중에 여러분이 그 두 개의 의미만 구분하시게 의미. 그러면 관리사무장까지 밑에 있는 1번의 전체 한 5줄 정도 되는 지문을 정리했는데 여기서는 관리사무소장 관리 요 의미 정도만 구분하시고 의미. 의미란 건 두 가지예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받으려는 요 두 개의 의미만 구분하시자. 그럼 일단 먼저 보죠. 둘 중에 하나가 이 하나 정리했던 나머지 하나가 소장 배치받으려는 이 두 개의 의미를 구분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의미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현직 관리사무소장은 뭐예요? 배치받았다는 건 현직 관리사무소는 근무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이란 것은 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예요? 배치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배치받는 현직의 지금 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과 배치받으려야 되는 것은 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현직 관리사무소장 근무 전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는 건 보시면 그러면 이때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시도적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받아야 한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시도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1번하고 2번 둘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느 다른 경우라면 일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받아야 한다는 건 몇 번에 해당이 돼요? 1번입니다. 즉 현직 주택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현직 관리사무소를 근무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법에 따른 배치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배치 받으려는 것은 아직 현직 근무 전이에요. 근무 전이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번 배치 받은 경우는 그때는 소정, 이때는
시도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때는 꼭 교육을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게요. 여러분이 이 의미 정도만 지금 이 교육에서는 두 가지, 실시권자가 누구이고 소장 관련해 배치받으려는 했을 때 이 시도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문은 1, 2번 중에 어디하고 연계하자. 배치받은 경우란 것은 4등의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현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때는 뭐 하자? 그때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건 필수도로 받지만 받으려는 거 아직 선택 유무, 선택이라는 것은 받아도 받지 않아도 법적인 어떤 제재는 없지만, 그러나 배치받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받지 않게 되면 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것만 지금 확인하시고, 기타 나머지 쭉 나와 있는 것은 넘어갑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은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이 있어요. 분쟁 조정이. 자, 여기 이제 공동택 관리입니다. 관리하다가 뭐가 발생합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쟁이. 자, 그러면 공동택을 관리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러면 관리와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단지 내 어떤 서로 간의 합의를 유도한다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일단 이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는 여러분이 보시면 물음표 위원회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위원회는 지금 보시면 교재, 일단 그 위원회가 있다는 거 하나 봐주시고 10번을 갑니다. 10번. 자, 일단 가면서도 한번 추가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죠. 1번. 자, 공동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회를 두고 시군구의 지방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회를 둔다. 다만 여기 이제 그 명칭이 일단 뭐죠? 명칭은 지금 이제 보면 두 가지 명칭, 일단 명칭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죠. 명칭은 지금 중앙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원회 명칭이 좀 길어요. 좀 전에 정리했던 게 뭐였어요? 여기 좀 전에 여러분 정리했던 게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시도지사란 표현 자체, 이 시도지란 표현 자체는 어떻게 짧게 시도지사라고 줄 수도 있지만 길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시라는 지문에 길게 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위원회에 관한 명칭이 지금 중앙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이 긴 명칭의 지문을 줄여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를 그 명칭을 여기를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명칭을 좀 줄여서 이거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고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 명칭도 줄여서 이거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일단 명칭을 정리하면 지금 이 두 개 위원회는 지금 여기 교재에 수록된 대로 긴 지문의 명칭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이걸 줄여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줄여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란 명칭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단서를 보죠. 다만 공동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지방은 보니까 여기는 단서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단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꼭 두는 건 아니라네 보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그와 같은 단서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 위원회는 둔다,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두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단서 요건이 추가돼서 나온다면 뭐는
이 위원회는 둔다,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위원회에 관한 명칭 하나 정리해서 두 가지 위원회입니다. 명칭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일단은 그 부분 하나 정리했고,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제 교재는 그 내용이 좀 빠졌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 두 개입니다. 자, 보셨던 대로 방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인데, 일단 두 개 분쟁, 이 위원회, 그럼 이 중앙과 지방은 뭐예요? 뭐가 발생했다? 관리 관련 뭐가 발생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서 문을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 두 개 위원회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면 이 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개 위원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이거는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은 무슨 분쟁은 여기는 제외한다고 그랬냐면 하자 관련 분쟁은 제외가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공동택 관리 관련 분쟁이 발생했는데 뭐에 관련된 분쟁이라는 거예요? 하자 관련 분쟁은 이 두 개 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조정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자 관련 분쟁도 분명히 발생을 많이 할 수 있죠. 특히 입주 초기라면 하자 관련 분쟁은 종종 또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 조정 신청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어디로부터 그 문을 두드릴 거냐. 그래서 명칭은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 뭐가 또 있냐면 자, 교재를 한번 일단 명칭은 여러분 일단 뭐 따로따로 보다는 한번 요걸 한번 일괄적으로 명칭을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그래서 교재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282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페이지를 일단 명칭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긴 하기 때문에 일단 보면 페이지 282를 가면 282페이지 가보죠. 일단 그 지금 좀 진도를 뚝 한참 넘어서 282에 가보시면 5번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명칭은 보신 대로 여기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됩니다. 위원회. 그럼 이 하자 관련 분쟁은 어디다 조정 신청합니까? 봤더니 방금 여러분들요 어디요? 하자 여기 지문 그대로죠. 뭐에 관련된? 하자 분쟁 조정인 것은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면 여기 문을 두드리세요. 하자 관련 분쟁은 어디 문을 두드린다?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린다는 거에서 요 하나 확인할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5번에 여기는 지금 왔으니까 일단은 간단한 몇 가지만 좀 정리할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건 이제 보시면 여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일단 교재가 좀 일괄적으로 뭐 순서는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살펴볼 위원회는 네 가지 위원회 관련 부분에 크게 구성에 관한 부분만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재를 여기 있는 282페이지에 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나중에 여기를 끝나면 다시 두 개 위원회 관련 구성을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먼저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만 잠깐 확인하죠. 자, 그래서 지금 5번에 이제 하자 보수 제도 관련한 부분에 동그라미 1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5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봤죠? 그러면 여기는 몇 명 이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을 구성한다고 그러냐면 50명 이내 위원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네, 하나 더. 그럼 이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어떤 직군의 위원들로 이 인원을 꾸릴 거냐? 우측으로 잠깐 건너가 볼까요? 우측으로 건너가시면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5번의 위원회 위원은 공동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직군의 위원들로서 몇 명을 꾸린다? 50명 이내 위원으로 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역부터 비읍에 관한 직군들 중에 하나 추가 확인할게. 5번의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세 번째. 이 경우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7명 이상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다양한 직군 중에 보니까 다양한 직군 중에
이 50명 이내 위원 중에서 특정 직군의 경우면 50명 중에 몇 명 이상을 포함하세요? 7명 이상. 그래서 보니까 그 특정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디귿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몇 년 이상,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50명에 몇 명을 포함시키세요? 7명 이상.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 직군 중에 디귿에 해당하는 직군은 몇 명 이상을 포함합니까? 7명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에 관한 성격하고 그 구성에 관한 인원수하고 그 직군에 관한 것 정도만 크게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하자 관련 부분은 어디? 이 두 개 위원은 거제는 빠졌지만 하자 관련 분쟁은 여기는 조정 신청할 수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을 해서 하자 관련 분쟁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하나 정리하시고, 페이지는 꼭 하나 여러분들이 페이지는 넘어오시고 꼭 이 페이지 기록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걸 찾으시려면 여러분 절대 혼자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좀 넘어오시기 전에 좀 전에 어디였었죠? 네. 111페이지에다가 111페이지 여기는 111페이지죠. 그래서 111페이지 상단에 282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보는 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보시고 나서 바로 여기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물론 나중에 또 확인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4개 위원을 한번 여기서 일괄적으로 보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282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위원회를 더 봅니다. 더 본다는 건 지금 보면 이 3개, 중앙, 지방,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여기는 이 분양주택에 있어서 관련 분쟁은 이 위원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양주택도 있지만 무슨 주택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자, 교재는 지금 교재 페이지로 봤을 때 여러분이 144페이지, 144로 갑니다. 144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또 적어 놓으실게요. 144페이지로 가면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로 가면 또 뭐가 있냐면 4번, 4번에서 일단 전후는 그냥 빼고요. 위원회만 살펴보는 거니까 4번.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하나 더 있는 보시면 4번째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그래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보죠. 그래서 여기 위원회는 지금 보니까 몇 명? 여기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말한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한 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 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란 것은 무슨 주택을 말하냐? 그래서 이것만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임대주택이란 무슨 주택을 말하냐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아니면 또 어디에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해서, 일단 여러분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의 이 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무슨 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민간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여기 문을 두드리고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어디 문을 두드린다. 여기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을 때 위원회는 몇 가지? 일단은 하나, 둘, 셋, 4가지 위원회 여러분들이 보면 전체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따로따로 가면 일단은 정리는 따로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크게 위원회에 관한 명칭 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크게 구성에 관한 것만 이번에는 기본에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가면 여러분이 조각을 내거나 정리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크게 위원회는 이 4개 관련 위원회 정리하는 부분을 크게 이 어떤 성격을 가진 건지 하고, 그리고 구성에 관한 것만 잠깐 확인합니다. 일단 여기도 위원회가 성격을 확인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거냐,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실까요? 지문에 2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그래서 여기는 위원회법 몇 명으로 구성하더라? 10명 이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어떤 직군의 위원들로 해서 10명을 구성할 거니 우측에 볼까요? 우측에 4번으로 갑니다. 145의 4번에 가보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 구주구청장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몇 명,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직군은 지금 기역에서부터 비읍 총 6개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몇 명? 10명 이내를 구성하는데 10명 이내 중에 각각이란 것은 기역에서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1명 이상, 최소 1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몇 명?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여기는 보면 하나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봤던 것 중에 플러스 여기 지금 하자는 봤던 것이 50명의 특정 직군의 인원이 몇 명을 포함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 규정에 해당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이 특정 직군에 인원을 포함시키라는 규정은 따로 정한 게 없지만 지금 보신 대로 그죠? 여기는 10명 이내 중에 지금 이 하자는 방금 봤던 대로 50명 이내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쪽에 6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 몇 명 이상을 포함하세요? 7명 이상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인대는 그 규정은 따로 정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10명 이내 중에 인원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뭐예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몇 명 이상을 포함하라. 그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몇 명 이상을 포함시키라고 그랬어요? 6명. 요건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요건 하나 확인하셔서 일단은 여기도 구성에 관한 것까지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가 좀 띄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여기 페이지 확인하시면서 이 하자나 임대는 구성에 관한 큰 틀에 관한 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분들이 여기까지 큰 틀은 정리했고, 그럼 다시 원위치에서 중앙과 지방 관련 분야 조정 이것도 마찬가지 인원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 이 직군에 관한 것만 좀 확인하세요. 그럼 다시 페이지를 이제 두 개 정리를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두 개 마무리했으니까 다시 이제 중앙 관련으로 원위치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페이지는 다시 112페이지입니다. 110에 가시면 12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에 12번으로 가보죠. 1번 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니까 여기는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여기는 몇 명, 위원장 포함은 몇 명이네?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까? 네. 그래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 15명으로 구성되는 직군은 어느 직군에 해당되는 위원들 중에서 꾸릴 거냐? 동그라미 2번. 자, 위원회 위원은 공동체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래서 박스에 가봤더니 기역부터 여기도 비읍, 기역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직군들 중에서 몇 명을 여기도 보니까 지금 15명 이내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부분들 그러면 여기도 15명 이내를 구성합니까? 해서 보니까 그 인원수를 정리해 놨고요. 여기도 하나 2번이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이 경우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3명 이상 포함이다. 그래서 가보니까 디귿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몇 년 이상?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몇 명 이상을 포함되는 거예요? 3명 이상.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15명 이내 중에 플러스 여기도 특정 직군 중에 인원수를 정해놓은 건 어디예요? 디귿을 가보니까 여기가 누구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이 6년 재산은 몇 명 이상 포함시킵니까? 3명 이상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부분들. 그래서 하나.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일단 비교를 한번 한다면 중앙은 15명 중에 지금 보니까 직군이 어디예요? 여기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재직하는 여기 몇 명을 포함합니까? 7명. 그런데 좀 전에 봤던 하자 관련한 것도 여기도 디귿이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 여기는 몇 명 이상을 포함하세요? 7명 이상. 그렇죠. 그래서 비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구성에 관한 것만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하고 심화 과정을 거치고 시험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4개 위원회 전체를 정리하신다면 이제 각 위원회에 관한 꼭 정리할 내용들을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위원회에 관한 전체적인 정리가 마무리되고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는 분명 각 위원회에 관한 것도 구분하시고 또 구분 정리가 되고 또 위원회에 관한 법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서로 상호 비교하는 것까지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방금 드렸던 중앙은 판사검사평으로 6년 이상은 양쪽 위원으로 모두 들어가는데 뭐는 달라요. 인원수 여기는 3명에서 여기는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각 위원회별로 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비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서로 상호 비교해서 그 어떤 용어나 수치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몇 명 이상을 포함하세요? 3명 이상을 포함을 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래서 중앙분쟁 조정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 확인할까요? 이제 하나 더 남았네. 그렇죠? 지방을 갑니다. 지방을. 자, 지방을 이제 보면 이제 밑에 12번에 구성에 관한 부분 좀 잠깐 확인했었고요. 페이지는 113, 114, 115, 116까지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뭔가 보니까 지문이 좀 많긴 하지만 일단 정리하지 않고 넘어왔지만 지금 중앙과 임대와 지금 3개를 정리했는데 지금 보시면 중앙 그리고 지금 정리했던 게 하자했고 임대했고 이제 중앙을 3번째로 정리하고 있는데 하자나 임대도 크게 구성에 관한 것만 정리했지 기타 나머지는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앙을 방금 확인하고 중앙도 인원에 관한 구성원에 관한 수만 정리했지 기타적인 걸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문항 번호 18번 보죠. 18번은 지금 이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다 이제 그래서 보니까 18번에서 우측 117페이지 상단에 가보니까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뭐예요? 다른 3개 위원회에 비해서는 정리할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이거 상당히 내용이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먼저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볼까요? 우측에 117페이지 상단에 보충학습으로 들어갑니다. 보충학습으로 1번. 1번은 지금 지방분쟁 조정에 관한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러면 여기는 지방은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 이내, 10명 이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네. 그럼 여기도 특정 직권이 어떤 직권들 중에 이제 보시면 10명으로 꾸릴 거냐. 그래서 2번에 가보니까, 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라고 해서 밑에 있는 1번부터 5에 해당하는 직권들 중에서 몇 명을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박스 하나, 그리고 좌측에 있는 16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번이 이 위원회에 관한 내용의 전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다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가지, 여기 이 인원에 관한 거라고 직군만 정리하면 내용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지문의 내용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좌측 16페이지 좌측에 18번의 동그라미 3번을 갑니다. 3번. 자, 18번의 3번에 가보니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 사항은 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이 위원회에 관한 것만 잠깐 이쪽으로 빼서 볼까요? 빼서 지금 구성에 이 지방, 지금 여기 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한 뭐에 대해서는 구성입니다. 자, 구성은 뭘로 정하더라?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건 이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구성에 관한 것은 뭘로 정하되 법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 보실까요? 구성은 대통령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어지는 질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회의 운영 등에 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거는 뭘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한다 했어요. 조례입니다. 조례. 그럼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조례.
여기는 이 지방은 여기는 시군구에 둔다고 그랬으니까 해당 시군구에 어디에 가보면 절에 가보면 회의 관련한 거나 이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것은 다 어디에 정하고 있다? 절에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해당 시군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절에로 정한 내용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절에로 정한 규정에 따른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시험에 특정 시군구 관련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례로 이 모든 것을 다 회의 운영에서부터 필요사항은 다 뭘로 처리해 버렸더라? 조례로 정해서 해당 시군구 조례감이 있겠지만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없다 보니까 봤던 중앙 그리고 하자 임대 관련 위원회는 관련 모든 부분을 다 법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좀 많지만 지방 분쟁 조정이나 관련한 부분이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적인 모든 부분을 다 뭘로 정하세요?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 뭘로 정한다? 조례. 그래서 여러분이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이 지방 관련해서는 회의 운영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까지 하나 확인하실까요?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면 일단 전체 내용은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교재 현재 18번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까지 정리하실 것을 방금 봤던 대로 몇 가지 위원회 4개라고 그랬어요. 일단 명칭만 다시 한번 확인하죠. 중앙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2가지 위원회에 관한 큰 틀을 정리했고 이 2개 위원회는 무슨 분쟁을 조정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없다? 하자 관련한 건 조정 신청할 수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무슨 위가 더 나와야 돼요? 세 번째,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 3가지가 분양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어떤 위원회라고 한다면 어느 주택에 민간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도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디 문을 두드린다? 이 위원회 조정 신청을 3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4개 위원회, 지금 봤던 하나, 둘, 셋, 4개 위원회 관련 전체도 한번 쭉 시험 전까지 전체 정리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비교해서 확인 정리까지가 되어야 할 위원회 4개를 한번 전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분들에서 이르게 대해서 전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더라 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까지 좀 정리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에 건너오고 물론 뒤쪽으로 가서 하자와 임대 일부를 정리하고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정리하지 않은 내용은 다음 시험화 때 설명을 분명히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다음 시험화로 좀 미루어서 정리하도록 하시고 이번 시간 18번 지방분쟁 조정에 관한 부분까지 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19번에 협회에 관한 부분부터 다음 시간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18번 위원회 관련 마지막 그 지방분쟁 조정위원회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